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 우리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되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파이 앱에 아나운스가 이미 됐지만은 파이 도메인과 관련돼서 새로운 소식들이 몇 가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파이 이 기반을 하는 앱이 비즈니스 및 온라인 서비스 생태계 매장을 위해서 상당히 크게 확장돼 가고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 도메인 소유권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웹2와 웹3의 차이가 뭔가 하는 이런 얘기를 답변을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으면 싶었습니다. 웹2는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플랫폼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웹2를 활용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지만은 웹3는 모든 소유권이 우리 커뮤니티에 와 있다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우리가 갖출 수 있고, 이 웹3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파이코인의 가격도 올라간다. 그런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웹3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명확한 온라인 디지털 매장을 구축하면은 이것의 이제 인수 또는 이전 및 일부 운영 등은 파이 블록체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투명한 그런 운영이 가능하다. 파이 도메인은 파이 브라우저 외부 작동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도메인은 파이 네트워크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연결시키면은 파이네트.com 하고는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조.파이가 파이넷컴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만 여기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파이가 활성화되면은 구태여 그 파이넷.com 하고도 연결시킬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웹2와 웹3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메인이 우리 생태계 확장에 어떤 도움을 줄지 기대를 하면서 블록체인의 어떤 제대로 된 활용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는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뭘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 하냐면은 IMF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IMF 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경제 위기에 우리를 구제했던 그런 IMF고, 이런 암호화폐 세계에서 IMF의 역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은,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방해를 했던 그런 IMF가 몇 년 사이에 점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IM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는 엘살바도르가 IMF 자금을 쓰려고 하면은 법정화폐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직은 부정적이지만은, 그렇게 법정화폐로 갈 정도의 어떤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지침에 보면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통계 표준에 첫 통합을 시켰다. 이게 엄청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서 분류되지만은 새로운 7번째 국제 수지 매뉴얼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비금융 자산으로 통합을 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자본 자산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이제 프로토콜이나 플랫폼에 있는 토큰들은 주식과 유사한 보유 자산이다. 이 같은 포인을 쓰면서 이렇게 IMF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도,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스테이킹 문제를 다뤘습니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필요한 그런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저도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는데, IMF 쪽에서는 스테이킹을 해당 보상이 자본 배당금과 유사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이런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도 큰 변화다,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미국 SEC 암호화폐 타스크포스 팀장으로 있는 헤스터 피어스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첫 원탁 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던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NFT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은 승인해야 된다, 상당히 큰 변화를 예상하는 발언인데, 더군다나 그 스토너 캣스와 같은 NFT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정권 규제에서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것들을 지정했던 것은 21년도에 이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나왔던 그런 곳에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나오는 것들을 이 NFT를 연계해서 이렇게 NFT와 콘텐츠의 연계를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정권 규제 위반이라 해서 $100만 벌금을 내려놓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2021년도, 2년도 뭐 NFT 활성화됐다가 NFT 침체기에 있을 때 이렇게 벌금까지 때리니까 이 프로젝트가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도 NFT를 규정할 때 이런 NFT의 그런 그 스타트업은 정권 규제에서 면제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NFT 문제가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NFT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런 분야인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EC는 산업협력하에 규제 정책을 마련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협력하에 이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A16Z 임원은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평을 통한 규제를 실패했으니까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이런 규제 방법은 곤란하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고, 또 리플에서는 새 암호화폐 규제 수립은 SEC가 아닌 의회가 담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서한을 발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SEC는 산업과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SEC가 아닌 의회가 이런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SEC의 하위 테스트는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면은 새롭게 제정되는 암호화폐 규제가 의회에 맡겨져야 된다, 이런 리플에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은 그동안 SEC의 소송 때문에 몇 년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SEC보다는 의회가 규제법을 만들어서 그 SEC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편 또 미국의 전 SEC 집행국장은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SEC의 사명은 투자자 보호하는 건데, 이렇게 암호화폐는 현행법에 따른 정권 정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 개혁을 반대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재밌는 것은 암호화폐는 아이폰이 데뷔했다든가 하는 이런 이전 온라인 혁명만큼의 혁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혁신도 없는데 이것을 이제 규제 개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표현했는데, 실제로 파이코인과 같은 이런 글로벌 금융 혁신을 이루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새로운 규제법만 만들어지면은 엄청난 큰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파이코인은 지금까지 해오던 코인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런 글로벌 금융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은 토네이도 캐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한 오픈소스로서 비수탁형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입니다. 토네이도 캐시니까 이제 마치 믹싱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토네이도 캐시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가 거래의 출처와 목적지를 숨길 수 있도록 설계된 영지식 증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 세탁하는데 활용이 됐다고 해서 22년 8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토네이도 캐시가 엄청난 제재를 받아왔던 것이 몇 년 사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코인베이스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자산 통제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났는데, 작년에 법원에서는 스마트 계약의 중립성을 인정하면서 그 토네이도 캐시의 영지식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등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번 3월 21일 날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이런 판결을 수용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자산 통제국에서는 이게 더군다나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 암호화폐 세탁 활용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인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이런 계약들은 중립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지난 3월 21일 날 해외자산 통제국 제재 리스트에 삭제를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이 발표를 듣고는 개인정보 보호, 법 준수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이런 포인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오픈소스 코드는 제재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같은 문제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굉장히 기쁘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특성과 기존 법 체계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존 법 체계를 보면은 이런 자금 세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재해야만 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재하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기존 법 틀하고의 어떤 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데, 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을 이번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제재 리스트에서 빼줬다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기술 혁신, 그리고 국가 안보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둘러싼 글로벌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이런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좀 더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미국 정권 예탁결제원 DTCC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더리움 ERC3643 표준을 채택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ERC3643은 화이트리스트 사용자를 통해 토큰 전송을 허용하는 신원 기반 토큰 표준으로 온체인상에서 법률 및 규제 준수를 용이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정권 예탁 결제원이 이더리움 ERC3643을 표준으로 선택했던 이런 결정들은 미국 정부가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을 수용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상당히 큰 규제기관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ERC 3643을 표준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시에 어느 정도 자산 규모 이상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ERC 3643 표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에서는 은행의 암호화폐 고객 차별 규제를 완화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고객 평판 리스크 평가 기준을 아예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통화감독청이 최근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디지털 자산 수탁, 스테이블 코인 사업, 블록체인 노드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인정을 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 암호화폐 고객 차별 규제조차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암호화폐 규제가 실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이코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게 들리는데, 우리 파이코인이 아직도 활성화되고 생태계가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어차피 이와 같은 규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완화되어 나가는 걸 보면서, 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정말 긍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어떻게 취급해 나갈지, 비트코인을 얼마나 확보할지 여러 면에서 기대해 보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